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당선인 관련 테마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요. 현재도 아가방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테마 움직이고 있는지 정주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어떤 테마 움직이고 있나요? 네, 연초 시장이 지난해 연말에 예상이 되었던 대로 재정절벽에 대한 합의가 이어지면서 단기 안정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좀 쌍끌이 매수이기 때문에 특히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도하던 투신권이라든가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 쪽을 중심으로 하는 즉 코스닥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는 아니지만 탄력은 좀 둔화돼 있고 오히려 이러한 어떤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이나 테마주들이 더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에 올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박근혜 당선자의 그 정부 인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좀 책정이 되었는데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정부 테마라고 볼 수 있겠죠.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밖에 당선자가 이제 추진했던 정책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군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유동성 관련 종목군들의 확대가 이어짐으로 인한 이 건설이라든가 특히나 오늘 증권주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인데 연초 시장에서의 결국엔 재정절벽이 합의가 되면은 메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만 사실 메가짝은 빼도 메가자는 뺀다고 해도 유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12월 마지막 주간에 기록했었던 코스닥의 테마주 쪽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은 탄력은 좀 약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코스닥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2000포인트 이상권역으로 안착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유동성 확대 테마를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미완이긴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조금 더 유동성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현재 상승 국면을 안도성 랠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결국엔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말에는 또 재협상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이러한 그 불확실성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절벽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도 그렇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유로화라든가 호주 달러의 강세, 급등이죠. 거기에 따른 달러화 약세 기조 이런 것들로 인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또 밝혀진 부분이긴 하지만 연초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저금리의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즉 큰 흐름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금일 증권주의 상승에 대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쪽으로 이제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또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증권주의 강세에 좀 배경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련주로서는 대다수의 그 유동성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폭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권주 진영에서는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대우증권, 그 밖에도 현대증권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될 것이고요. 일단 호주 달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엔 SK이노베이션, 호남석유, 금호석유를 중심하는 석유화학 관련 종목군들, 그 밖에도 증권주에 이은 건설주 쪽에서의 유동성 확대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테마주 쪽의 동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가 초반부터 아주 좋았는데요. 작년 초에도 이 정도로 좋았었나 한번 또 돌이켜서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 가운데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작년이죠. 이제 2012년도 구랍 2001년도에는
1월 달에 일단 유동성 관련주가 많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1년 전에도 뭐 정유화학이라든가 증권건설, 뭐 은행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 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GS건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도 4분기 쪽의 실적은 조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일단 신정부에 들어서기 이전, 즉 정권 교체 이전에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현재 뭐 그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한 저출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카드를 좀 꺼내들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서민 쪽에서 본다라면 결국에는 아파트 관련 대책이라든가 주택 관련 대책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이 뭐 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때를 딱 집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초 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성했을 때보다 조금 그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58,000원권 초반 정도라면은 뭐 충분히 GS건설 쪽에 대해서는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67,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55,000원권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현 전문가와 테마 살펴봤습니다. 유동성 소외주들 그 가운데서 GS건설 보고 있는데요. 현재 장중 고가 정도 만들고 있는데 58,000원 정도로 밀릴 시에는 매수 가능하다 그랬고요. 목표 주가는 67,000원까지로 봤습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